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공병호 박사의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책을 가지고 맑은 정신에 여러분에게 잘 소개해서 좋은 내용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의미로 오늘 공병호 박사의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내공의 깊이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차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내공의 깊이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차이가 뭐겠느냐, 그게 습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책 전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병 박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국내에서 1인 기업가로 아주 명성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공병호 박사의 그 저서를 통해서 저자를 소개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함께 이 공유하는 시간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되고, 이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공에 말하면 또 행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인간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판명되는 존재다. 따라서 탁월함은 단일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에서 온다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명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탁월함은 단일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에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머리말에는 인생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이 말하면 그 보통 집안에서 보통의 머리를 갖고 태어나 남들이 하는 만큼의 노력으로 한국 사회에서 나름의 생활 기반을 잡는 일이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살이가 정말 만만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내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에 어느 정도 동감한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답하고 싶은 질문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기반을 잡기가 힘들다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다. 인생은 한 번 살다 가는 것이기에 그냥 손을 놓고 있어서도 안 되고 놓고 있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자신의 삶을 철두철미하게 통제하는 방법을 다룬다. 인생에 정답이 없는 것처럼 삶을 통제하는 최적의 방법 역시 정답이 있을 수 없다. 이 책에서 제시한 답 역시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다. 이중 70%가량은 내가 선택해 왔던 방법이고, 나머지 30%가량은 아직 완전히 내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만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방법이다. 삶을 통제하는 방법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변화무쌍한 시대에 맞서 자신의 삶을 든든한 반석 위에 끌어올리는 작지만 야무진 습관 목록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그 목록들을 일, 삶, 가족과 사회생활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소개할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바로 이것이다. 남과 다른 것을 매일매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남과 다른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하겠는가? 특별한 인생을 원한다면 바깥 상황을 제쳐두고라도 특별한 씨앗을 뿌릴 수 있어야 한다. 특별한 씨앗은 무엇인가? 이 책에 그 답이 있다. 그 답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고 저자는 아주 당당하게 단호하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이제 그 순서를 보면은 1장은 비범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차이, 인풋 경영, 아웃풋 경영. 2장에서는 매일 새로운 나로 갈아입다, 개인을 위한 습관 경영. 3장은
반복되는 게임에서 승자가 되는 법, 비즈니스를 위한 습관 경영, 4장 뿌리 깊은 나무처럼 가정과 사회에서의 습관 경영, 이렇게 전체를 4장으로 나눠서 집필을 하였습니다. 먼저 1장 비보면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차이라는 제목 하에서는 먼저 탁월함은 훈련과 습관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탁월한 사람이라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모습은 습관이 만든다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얘기를 한 번 더 명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삶은 크고 작은 게임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는 가능성의 게임에 임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다. 삶은 크고 작은 수많은 게임들로 이루어진다. 하루가 그렇고 일주일이 그렇고 1년이 그렇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삶은 인풋 대비 아웃풋으로 구성된다 하는 소제목 하에서는 삶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아웃풋, 그 산출과 인풋, 투입의 관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꿈, 비전, 목표, 성과들은 모두 아웃풋에 해당된다. 이 아웃풋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추구하는 좌표가 명확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주변의 분위기나 유혹에 흔들리면서 살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웃풋 경영은 상대적으로 쉽다는 글에서는 사실 인풋보다는 아웃풋을 경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 아웃풋 경영은 실행의 영역보다 알매의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목표를 경영하는 방법, 즉 목표 경영법 혹은 목표 관리법은 배움을 통해서 얼마든지 익힐 수 있고 약간의 부지런함과 적극성이 있다면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다. 물론 아웃풋이 계획을 넘어 누구든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만만치가 않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풋 경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인풋 경영은 아웃풋 경영에 비해서 어렵다. 하지만 한 개인이 확실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재미있게 할 수 있다. 인풋 경영은 우연적인 요소나 외생 변수들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실행의 영역이 알매 영역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다. 그리고 인풋 경영에는 지력과 마찬가지로 실행 또는 실행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편 인풋 경영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소망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무엇을 투입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아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반복 또 반복을 실천하는 일이다. 무엇을 투입해야 하는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한다. 그리고 대가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일가를 이루길 소망한다면,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당당한 인생을 소망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 재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운도 따라줘야 할 것이고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꼭 맞는 준종교적 의식을 만들고 이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따금 하기 싫더라도 정해진 의식을 충실히 이행해보라.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천재의 버금갈 정도의 존재로 만들 수 있다. 참으로 공배원과 사다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종교적 의식을 만들고 이를 반복하는 것이 이따금 하기 싫더라도 정해진 의식을 충실히 수행해보라. 그러므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천재의 버금갈 정도의 존재로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면 공명화사가 실천하는 새벽 3시에서 5시, 즉 인시에 일어나서 중요한 일들을 과업을 시작하는 일, 이런 것도 하나의 준종교적 의식에 준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준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하고 한번 정해지면은 우리 이런 걸 우리가 자기를 통제한 하나의 룰로 생각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 공병호 박사님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두째 장에서는 매일 새로운 나로 갈아입다 하는 내용으로 개인을 위한 습관 경영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짜투리 시간까지 아껴라 하는 제목에서는 시간은 인생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며 당신의 시간을 통제하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통제하는 것이다 하고 앨런 라킨의 명언을 앞에 먼저 들고 있습니다. 자본가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젊음, 즉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란 생명과 같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토록 귀한 시간을 결코 흩은 일에 낭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시간을 잘 사용해 보다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하루가 되고 인생이 되어야 한다.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하루가 되고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시간 낭비의 보고는 단연 곧 주말이다 얘기합니다. 주말은 48시간이나 되고 모두 합하면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해서 또 나름대로 주말에 어떤 자기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 갖다가 준종교적 의식으로 정하고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공병호 박사식의 방법입니다. 하찮은 규칙부터 꾸준히 실천하라는 제하에서는 야망은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꾸준한 실천은 당신을 그곳에 데려다주는 도구다. 꾸준한 실천입니다. 윌리엄 유들리가 한 명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가장 중요한 규칙으로 삼았다면 이후 사무실에 도착하기까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퇴근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규칙을 정할 수 있다. 한두 가지 혹은 몇 개의 규칙이라도 제대로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자.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항상 규칙은 깨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그저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라. 결심과 같은 마음에 의존하기보다는 습관과 같은 규칙에 의존하라. 결심과 같은 마음에 의존하기보다는 습관과 같은 규칙에 의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제하에서는 왜 사는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끊임없이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살아야 할 이유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면 자연히 자신이 추구해야 할 일의 삶의 목적을 정리할 수 있다. 왜? 라는 질문과 무엇을? 이라는 질문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삶의 목적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삶의 유한성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삶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은 젊을 때보다 중년의 문턱을 넘어서면서부터 점점 더 강하게 가슴에 와닿는다.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삶의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젊었을 때처럼 이곳저곳에 눈길을 두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것도 삶의 유한성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삶의 목적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평범함의 탈피다. 평범함의 탈피다. 그 다음으로 삶의 목적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책임이다. 삶은 오롯이 혼자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되갚아야 할 몫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된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책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가슴 깊게 다가오는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남자로 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묵직한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해, 가족에 대해, 사회에 대해 한 걸음 나아가 자신의 생에 대해 갖는 그 엄숙한 책임감 말입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단어는 정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진. 사람 누구나 부족하게 태어난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원래 뛰어난 자질을 타고난 사람들보다는 여전히 불리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산악인의 그 그림이나 사진을 좋아한다. 그곳에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험준한 설산 위를 누군가가 힘겹게 오르는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진을 몹시 좋아했다. 아마도 이런 기억들이 이후 내 삶의 목적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삶의 유한성, 평범함의 탈피, 묵직한 책임감, 정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을 묶어 삶의 목적을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대 이상으로 하라는 저하에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경영평론가 세스 고딘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 그가 펴낸 여러 권의 책 가운데 직장생활의 핵심을 담은 더 딥이 있다. 그런데 부제가 의미심장하다. 바로 포기할 것인가 끝까지 버틸 것인가이다. 총명한 독자라면 그 앞에 당연히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을 것이다 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적거리며 머무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성공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미적거리기엔 너무 짧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길게 보면 이 일은 결국 내 일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남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남의 평가에 따라 노동의 강도를 조절할 것이고 자신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어떤 평가에도 연연하지 않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것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업의 세계에서는 개인의 역할이 꾸준히 축적되고 일정한 임계치를 넘어섰을 때라야 과거의 노고를 모두 보상받고도 남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계산적이고 요령을 피우는 사람들은 직업 세계에서 꽃을 피울 가능성이 아주 낮다. 내 경우에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 참 맞습니다. 직장 생활이나 어떤 조직 생활이나 개인의 어떤 쭉 흘러온 과거를 되짚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임계치를 넘어가지 못하고 어떤 자기 스스로를 한계를 지어서 예를 들면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어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치를 얻어내는데 실패하는 그러므로 해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한번 임계치를 넘을 수 있도록 거기에 선택된 것에 집중하고 아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해서 그렇게 함으로 그 임계치를 넘어섰을 때 자기도 만족스럽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성과도 인정을 받아서 그에게 오는 여러 가지 보상이나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번 부탁을 드린 것은 뭐냐면은 직업의 세계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남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는 게 손해같이 보이지만은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의 에너지를 집중화해서 일을 함으로써 어떤 충분한 이 사회는 공짜가 없다는 거죠. 공짜가 없는 사회니까
충분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걸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자기 관리를 해 나가면 성공적이고 행복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특별히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는 습관을 몸에 완전히 붙일 수 있을까? 우선 이 정도면 됐다고 가정하는 습관을 버리자고 하는 말도 결국은 그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일하게 되는 데는 개인적인 야심도 일정한 몫을 담당한다고 얘기하고, 야심을 가져라. 남의 것을 빼앗는 야심이 아니라 없는 것을 만들어내겠다는 야심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따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을 노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즐거움 속에 빠져든다. 남의 눈에는 힘들기 거지없는 일들에서 세상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희열을 맛본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그 어려운 일도 극복해서 잘 넘어갈 것 같으면 거기에서 오는 그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도 있고, 결과에서 우리가 곧 받는 어떤 그런 대가도 남보다 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희망적으로 믿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젊었을 때부터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는 그 배움의 양식을 거르지 말라, 이런 부분은 내일 죽는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배우라는 그 마하트마 간디의 그 명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에 체계적인 학습을 더하면 보다 확실하고 조직화된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성장 곡선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면 물론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시간의 유한성을 늘 기억하고 보다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원칙은 시간을 드릴 가치가 있는 정보만 독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지금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과거에 비해서 좋아졌기 때문에 공부는 학교 다닐 때만 한다는 생각은 전혀 맞지 않고, 공부는 우리 목숨이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저도 이 독서를 매우 권장하는데, 독서의 한 시간만큼은 충분히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찌우고 우리 지식이나 지혜를 키워나가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세상을 보라는 제목에서는 호기심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안내한다. 그래서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고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로운 것을 향하게 된다고 월트 디즈니의 말을 인용합니다. 저도 이 호기심이라는 말은 참으로 나이에 관계없이 중요한 그런 기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젊었느냐 늙었느냐를 표현하는 방법도 호기심이 살아있는 한은 우리가 젊음의 어떤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꿈 넘어 꿈이 있으면 위대해집니다. 삶의 구비구비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과 주변을 대하면 잔잔한 감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제 목동 지구촌 교회에서 만난 글입니다. 꿈 넘어 꿈을 갖고 사는 하루라는 제목의 글에 좋은 글 인용을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물어보더라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행복한 삶을 원한다고 답한다. 행복한 삶은 큰 돈을 벌 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직책에 올랐을 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지금 당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손안에 들어있다. 강력한 호기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무장하고 살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가볍게 시작된 습관은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
신기함을 신기함으로 받아들이면 문제 해결이나 기회, 선점, 그리고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바탕을 얻을 수 있다. 타인의 말이나 글, 그림이나 음악 등을 접했을 때 갑자기 섬광처럼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다. 창조는 무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런 부분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이야기하는 초연결 사회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조절하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행복은 밀도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 질서, 리듬, 그리고 조화의 문제다고 토마스 머턴이 한 귀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이다. 완전히 지쳐서 탈진한 번아웃 상태에 빠지면 몸과 마음이 모두 상한다. 그러면 다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이 꽤 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더라도 중간중간 일의 강약을 조절함으로써 탈진한 상태에 빠지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일과 생활의 균형이 깨지면은 그게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그 관리상의 이 부분을 우리가 교정하기 혹은 치료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과 시간이 걸리고 또 그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벅찰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집중적으로 일을 해 나가면서 중간중간 어떻게 쉼표를 찍어야 할지에 관심을 가지면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해법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 먼저 무엇인가를 추진하거나 마무리하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집중력을 높여야 한다.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집중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일을 힘차게 밀어붙여야 한다.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멀리하고 사전에 정해둔 예상 시간 동안에는 더 이상은 열심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밀도 있게 일해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휴식을 취할 때는 최대한 느슨해지는 것이 좋다. 그 방법은 의도적으로 익혀야 한다. 문제는 열심히 일할 때가 아니라 쉼표 찍는 방법을 실천하지 않을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지구력이 조금씩 떨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완급과 강약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나가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잡기와 거리를 두어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잡기는 가급적이면 멀리하는 것이 참으로 여기에 좋은 습관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 사람들은 보면은 어떤 본질적인 부분은 제쳐두고 그 격까지 그 어떤 그 순간의 어떤 즐거움, 기쁨 이런 걸 노리는 사람들인데 이건 우리가 습관에서 상당히 안 좋은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등산을 한다면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체력 관리를 위해서 산행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등산을 가서 거기는 비중을 낮게 보고 그래 엄주 가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등산하는 그 본래 목적은 어긋날 뿐만 아니라 몸이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본질에 집중함으로써 보다 더 우리가 훌륭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 생각됩니다.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 삶의 어느 부분을 얼마나 희생할지는 개인이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다. 그러나 직업인으로 대성하기 위한 초기 단계, 특히 10년 정도 동안은 잡기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단회하고 있습니다. 잡기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이건 사실 투자가 아니죠. 그래서 적어도 10년은 우리가 자기 주어진 본연의 본질에 아주 집중해서 나아갈 때 그 미래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잡기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다 이렇게 한다. 우리 황 박사는
평범한 머리와 재능을 타고 난 사람은 잡기를 가까이 하면은 결코 자신의 분야에서 입신하지 못한다. 특히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의 몸담은 분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감을 합니다. 이번 잘 지켜서 꼭 성공과 행복을 거머쥐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좋은 탤런트를 가진 것 이상으로 우리가 좋은 어떤 우리 자신의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좋은 어떤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인풋 관리에서 저희가 인풋 아웃풋 할 때 좋은 습관은 좋은 결과가 나기 때문에 인풋의 경영에서 인풋 아웃풋 경영에서 봤을 때 좋은 습관은 인풋으로 보고 인풋 관리상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